네, 여러분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유성치의 호불호 시간입니다. 줄을 서시오. 여러분이 줄을 정말 많이 쓰셨는데요. 유성치 매니저, 우리 주식 따거 유성치 매니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유성치 매니저는 지난주 네. 저희가 사실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이지만 네네. 지난주에는 이제 다른 분이 진행을 했는데 네네. 그거는 소감이 어땠는지 저랑 좀 다른 색깔이어가지고 어땠는지 궁금해요. 지난주에 그래 질문을 좀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예. 그분이 열정이 엄청나셔가지고 공부 많이 해요. 질문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곤란했습니까? 네, 뭐 나름 신선하긴 했는데 예. 뭐 저는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케미가 저랑 더 잘 맞는 것 같다. 이유는 질문을 많이 안 해서. 그분이 프리랜서인가요? 안 오시죠?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니죠. 제가 더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은데 질문을 안 해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또 주식을 고민을 가지고 계셔서 오늘도 지금 전화가 한 20통 넘게 밀려있는 그런 상황인데 빨리빨리 그리고 핵심만 저희가 캐치를 해서 여러분께 주식 고민을 같이 해결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성치 매니저의 호불호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첫 번째 주식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파크 시스템즈입니다. 현미경 업체죠. 연구용 네. 원자 현미경 만드는 네네네. 그런 전문 업체인데 13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죠. 네네. 12만 800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비중이 35% 작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요거는 호인지 불온지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성치 매니저의 호불호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호. 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2분기 실적 개선. 실적. 1분기 때 실적이 예상보다 상당히 못했거든요. 예. 영업이익 10매덕의 순이익은 또 적자였기 때문에 이런 성장주들의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기대만큼 그만큼 성장폭이 나와줘야 돼요. 예. 그래야지 그만큼의 밸류에이션을 부여받게 되는 건 타당해지는 건데 안타깝게도 엄청난 고평가였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미끄러지는 그런 흐름인데 2분기 때부터는 다시 정상 궤도로 갈 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예. 이분이 지금 13만 5천 원에 35% 비중인데요. 이건 이제 반등 시에 줄여 나갔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손해는 안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기업의 그 이제 실적 추이를 보면 물론 이제 계속 성장을 해요. 거의 1년당 30% 40%씩 매출이 성장하고요. 예. 영업이익도 이제 급증하는 그런 구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51억이고요. 그다음에 순이익도 125억밖에 안 돼요. 내년도 해도 한 200억 정도 많이 하면 순이익이 200억인데 지금 이 기업의 시총을 우리가 잠시 보면은 얼마냐면은 8천억이잖아요. 그러니까 200억 하는데 8천억이면 한 퍼가 한 40배 정도 된다고 그렇네요.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검사 장비, 그러니까 원자 현미경은 이 회사가 상당히 독점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검사 장비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고영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파크 시스템스, 그다음에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검사 장비 조금 많아요. 기업들이 많은데 제가 대표적으로는 이 두 기업이 제일 좋다 보거든요. 고용하고 파크 시스템스 제일 좋은데 고용보다는 지금은 더 고평가의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검사 장비 쪽에 진짜 깊이 있게 내가 연구를 해서 예. 이 종목을 장기 투자를 한다는 관점이면 고용하고 파크 시스템즈하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35%를 실을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이 정도 기업이면 제가 볼 때 한 10에서 20% 정도 사이. 그 정도하고 고용 쪽을 또 나누어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비율을 맞추시면 좋지 예. 않으실까 싶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성장성을 미리 많이 끌어온 거죠. 예. 주가 자체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한 또 1년, 2년 지나면 저는 또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구간이 또 올 거라고 봐요. 레벨업하는 구간이.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비중으로 가져가시면 버틸 수 있겠지만 예. 35%를 가져가게 되면 아마 좀 답답하실 좀 많다? 거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 절반 정도 줄이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대체해라. 아까 그 대체 종목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 금사 장비 쪽으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장비 쪽이 하나 있으니까 예. 소재 쪽 있잖아요. 네, 저는 소재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 그런 쪽으로 조금 관심을 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파크 시스템스 일단 홀을 주셨고요. 2분기 실적 모멘텀을 잡고 뭔가 반등했을 때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봅니다. 두 번째 종목 주시죠.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이 묶어서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82,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121,500원. 최근에 뭐 떨어졌다고 해도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시고 네네. 비중은 40% 정도 들고 계십니다.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익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일단은 호불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성치 매니저의 호불호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호. 호. 네. 전체적으로 좀 반도체는 이제 갈 때가 네. 됐다. 좀 좋게 네. 보시는 거죠. 뭐 제가 볼 때 이분이 지금 매수한 가격이 85,000원이고요. 아, 대단하십니다. 15만 원 갈 때도 그러니까 거의 뭐 더블 가까이 갈 동안에도 안 팔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수익률이 한 50%대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상당히 속상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은 매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반도체 뭐 완전한 그쪽에 혈업이라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리포트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제가 고려해 봤을 때는 아마 올해 내년도 하이닉스의 실적 자체는 하반기 내년도 좋아질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지난번에도 제가 삼성전자 진단해 드릴 때 한번 말씀해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기간 포지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 두 개만 합해도 그 전체 시총 자체가 30%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두 종목가 조금만 올라도 지수가 급등해요. 예, 그러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끌어올려도 전체적으로 뭐 지수는 올라가겠지만 상대적으로 자기들 펀드 수익률이 그렇게 크게 안 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얘를 올리는 버릇 괜히 시장 평균 대비해서 수익률을 조금만 못해도 상대적으로 못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별로 메리트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가격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저는 팔라고 하면은 저는 섰뜻 팔라고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규모 대비해서 지금 시총은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쌓여야 된다 보고 있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 수급적인 틀이 한번 바뀌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조금만 요것만 여쭤볼게요. 네네. 왜냐면 저희가 이제 평일에서도 반도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어디서요? 평일에 아, 이제 평일에. 월화수목 네네네. 때 반도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반도체 소부장이 이제 IT 소부장 등등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게 네네. 하반기까지 이제 시작으로 쭉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좀 쉴 만큼 쉬었으니까 네.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 막 미국채 금리 막 급등하고 전반적으로 경기 사이클링 업종들이 막 시세를 주도할 때 그때도 제가 성장주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나 반도체나 이런 유의 기업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말고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제 예측대로 상당히 주도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전기차가 지금 이게 이제 초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 규모는 향후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넘었을 거예요. 한 2025년 이후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 계속 성장해요. 그러면 반도체 시장은 성장 안 할 거냐고 우리가 판단한다면 메모리가 줄까요? 네, 모든 디바이스에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그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면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할 거냐. 용량이 결국은 더 커지죠. 이거 다 저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단순한 냉장고에서 어떤 데이터들도 다 저장하는 그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 글로벌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투자는 장기적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그 중심에는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아쉬운 것이 시스템 반도체 쪽이잖아요. TSMC하고 또 오늘 인텔이 또 뭐 글로벌 파운드리 또 인수한다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샌드위치 상황에 몰리고 있는데 근데 삼성이 결국은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금력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죠. 이겨낼 거라 보고 제가 또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나라가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력 있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저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다른 관점을 좀 봐야 되는 게 얘는 메모리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어요. 시스템 반도체는 제가 볼 때는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메모리만 잘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전반적으로 저는 메모리 업황 자체를 아직은 낙관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4차 산업이 이제 시작이고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이닉스는 지금은 중장기 투자신 있는 스타일의 분들은 가져가셔야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수익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려야겠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지금 팔기에는 굉장히 아까운 가격대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한 포텐셜이 열려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더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보여주시죠. 삼양홀딩스입니다. 84,300원에 매수하셨고 지금 수익 구간이에요. 104,500원인데
비중은 20% 들고 계시지만 궁금하신 게 있어요. 전고점까지 갈 수 있냐? 전고점이 한 14만 5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중장기로 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삼양홀딩스, 삼양그룹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호불호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네, 호. 오늘 호가 네. 많아요. 네. 예. 삼양홀딩스 어때요? 중장기로 가도 된다는 근데 생각이 있어요. 제가 호를 들은 이유는 뭐 단기로 너무 급락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기다려서 조금 더 수익을 더 확장해서 극대화시켜서 좀 팔라는 관점이고 예. 장기 투자를 한다면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유는요? 왜 이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해요? 오. 삼성홀딩스가 정말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예. 1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837억이고 750억 순이익을 냈거든요. 예. 이게 제가 볼 때 분기로 봤을 때는 엄청난 수익이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렇죠. 거의 못 본 그런 최대 실적을 제가 볼 때는 경신한 걸로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한 800억 정도 했다. 그리고 순이익이 750억이다. 곱하기 4를 하면은 한 3천억 정도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1년간 순이익을. 근데 지금 시총이 9천억이 안 돼요. 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퍼가 3배밖에 안 돼요. 근데 지주회사들이 이런 경우가 조금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지주회사가 순이익은 많이 나는데 전반적으로 평가를 못 받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자회사들이 다 상장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복 상장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주회사 상장돼 있고 또 그 새끼 회사들 또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이제 약간 이게 분산되죠. 분산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주회사들이 퍼가 5배 이하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적이 물론 좋아지고 있고 제 판단에서는 지금 너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리바운딩은 들어올 수 있겠지만 이 기업을 장기 투자할 메리트는 없다는 거죠. 다른 왜냐하면 더 좋은 종목들이 뭐 있으니까. 삼양사나 뭐 이런 뭐 이렇게 내수가 갑자기 인구가 폭증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그냥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게 폭발적인 매출 성장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템버거 기업이라는 것은 10배 이상의 그런 수익을 주는 기업이라는 것은 그죠 어떤 성장 섹터에서 그러니까 시대 트렌드에 부합하고 성장 섹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종목을 샀을 때 그런 기업들이 10배, 20배, 30배씩 가는 것이지 아까 말했던 그 나중에 우리가 또 지날지 모르겠지만 시젠이라든지 예. 뭐 최근에 뭐 첨보라든지 뭐 그 외에도 이제 그 정말 많이 오른 기업들이 많거든요. 예. 아까 말했던 뭐 고영이라든지 뭐 TCK라든지 이런 유의 기업들이 정말 핵심적인 기업들이거든요. 영업이익률도 뭐 몇십 프로씩 나오고 그리고 독점적인 구조고 예. 경쟁자가 없고 그러니까 이런 유의 기업들을 사야 되는 거지. 삼성홀딩스 장기 투자 저는 반대고요. 일단 지금 수익 나오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2만 원 정도 전후 전고점은 못 가고 저는 그렇게 기다리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비효율적이다. 수익도 났었으니까 뭐 나쁜 기업이라는 게 아니고 나쁜 기업은 아니죠. 다른 더 매력적인 종목들과 저평가긴 섹터가 한데 있으니까. 한 12만 원 정도 가면 제가 봤을 때는 퍼가 한 5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분할 매도에 나가셔도 되겠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종목 교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지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12만 원까지는 괜찮다. 그리고 수익 축하드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속도 내보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주시죠. 네 번째 종목은요. 셀리드입니다. 14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현재 12만 2,2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비중은 30%. 전망도 궁금하고 전략도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호불호 한번 들어보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네, 프로. 불호가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 불호인데 네. 요거는 원래 종목 자체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종목인가요? 아니면 특징적으로? 이게 제 좀 개인적인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불확실한 걸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매하면 저는 투자를 못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왜 제 소중한 자산을 불확실한데 그렇죠. 투자를 할 수는 없죠. 모르는 데다. 주식 자체라는 것 자체가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내가 한 70, 80% 정도의 승률이 있을 때 들어간다고 본다면 그래야지 이길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셀리드는 그냥 50대 50 정도라고 봐야 돼요. 50대 50. 그러니까 셀리드의 자체는 제가 볼 때 기술력도 있고 예. 어느 정도 임상을 성공하는 거 보니까 나름 검증받은 회사인 것은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게 오르는 이유가 코로나 백신 개발 때문에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임상하고 내년도에 출시한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최선의 시나리오거든요. 예. 그러면 당연히 백신을 개발한다면 그게 팔리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예. 엄청난 매출을 일으킬 거니까 그런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조 2천억 정도의 시총을 기록하고 있고 이제 많이 갔을 때는 제가 볼 때는 1조 한 4, 5천억 정도까지 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 기업이 지금 적자 내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예. 거의 4배 올랐어요. 저점에서. 그러니까 4배를 단기로 올랐는데 지금 이 기업을 14만 5천 원에 지금 10%도 아니고 지금 30% 정도를 배팅하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등은 충분히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요새 또 예.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장되고 있고 하니까 뭐 이렇게 급락이 위에 리바운딩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변이가 또 확산된다, 악화되고 있다 이러면 이런 또 백신 관련주들이 급등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급등했던 거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런 급등을 활용해서 저는 그냥 빠져나오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내가 뭐 장기적으로 승부를 내겠다는 것은 위험해 보이고 예. 어느 정도 13만 원 이상. 13만 원 이상. 13만 이상 가면 일단 10% 정리하고 또 추가 반등하면 또 10% 정리해서 손절도 이거 제가 볼 때는 실력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제일 투자자들이 못하는 게 손절인데요. 맞아요. 익절은 아무나 다 해요. 솔직히 뭐 상스러운 얘기가 나올 뻔했지만 땡땡 뭐나 다 이렇게 익절은 강아지나 송아지. 네, 뭐 예. 30년 한 예. 사람이나 뭐 6개월 한 사람이 똑같아요. 익절은 그냥 하라면 막 뭐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익절은 손이 번개 같이 가죠. 번개 같이 가요. 예. 감사합니다. 뭐 익절했습니다 했는데 손절 하나 하면 절대로 맞아요. 손절 안 하거든요. 근데 익절은 천천히 해야 되는 거고요. 손절은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셀리드는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반등 줄 때 좀 과감하게 그러면은 손절하시고 요것도 좀 궁금해요. 뭐 유성치 매니저의 개인적인 성향도 있겠지만 네네. 셀리드 같은 그런 임상이 좀 남아 있고 뭔가 하나로 딱 확 튈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네네네. 비중을 싣는다고 하면 몇 퍼센트가 유성치 매니저 개인적으로는 좀 적당하다고 보세요? 그게 이제 그 제가 항상 이런 건 이제 어떤 모멘텀 투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멘텀이 터지면 이 종목의 주가가 급등한다. 확 이거란 가니까. 네. 말이에요. 그러면 딱 자기만의 기준을 잡아야 돼요. 아. 뭐 전문가가 TV에 나오는 사람이 이거 얼마까지 갑니다. 이거 얼마까지 빠집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모르니까, 본인도 모르니까. 그건 그냥 예. 막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 하시는 게 좋으냐면 자기 성향에 따라서 나는 10%까지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다. 그럼 10% 손절선을 잡는 거예요. 나는 근데 5% 이상 손실 보면 나 못 견디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5% 손절선을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때는 비중 있게 들어가더라도 그 손절선을 지킬 수만 있다면 들어가도 돼요. 근데 예. 대부분의 이런 유해 기업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손절을 지키지 못하는 초보분들이 많아요. 준비가 안 된 예. 상태에 물리게 되면 비자발적인 그런 장기 투자가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끊는 것만 잘하신다면 뭐 어떻게든 매매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손절도 그렇고 뭐 이런 종목을 들어가는 건 또 그렇고 본인만의 기준을 딱 세워서 네네, 냉철하게 그렇죠. 그걸 좀 잘 지키는 네네. 그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채팅 중에서 지금 300명 넘게 들어와 계신데 경희염님께서 이런 채팅 올려주셨습니다. 와, 오늘 고수분들 상담이 많네요. 아까 익절하시는 그런 익절을 노리시는 분들도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고수분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도 고수분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주시죠. 일지 머티리얼즈입니다. 6만 원에 지금 76,800원입니다. 6만 원 매수, 76,800원까지 올라 있는 또 하나의 고수의 지금 익절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30% 비중 싣고 계십니다. 목표가는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매도 시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또 유성치 매니저가 잘 아실 것 같아서 호흡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호. 네. 좋습니다. 이건 좋은 종목이죠. 그리고 좀 더 기다리면 더 오를 수도 일지는 있고. 뭐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일지는 제가 예전에 많이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그때는 뭐 정말 몇만 안 할 때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 그때는 제가 만 얼마 때부터 추천했던 종목인데 그게 지금 8만 원대까지 갔다 지금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빠진 것도 아니네요. 지금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소재주들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내에서도 핵심적인 소재주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게 일진 머티리얼즈가 있고 이 동박 쪽에서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요? 그 솔루스인가요? 예. 솔루 첨단 소재 그 맞나요? 이름 바뀐 거. 저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예. 그다음에 SKC, 예. SKC가 그 회사는 인수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대만 쪽에 일부 기업들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 5개, 6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독점적인 구조고 또 이런 회사들은 좋은 게 뭐냐면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국내 기업에도 공급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기업들 공급할 수 있고요. 독일 쪽도 공급할 수, 유럽 쪽도 공급할 수 있고요. 미국 쪽도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자동차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배터리 공장을 만들더라도 이런 소재주들은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안 본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LG화학도 좋고 SDI도 좋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기업도 좋지만 이런 소재주들이 좀 더 많은 고평가를 받아야 된다. 밸류,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일진머티리얼즈는 더 갈 수 있다? 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추가 상승해서 직전 고점 돌파를 시도할 수 있고 예. 다른 동박 기업 대비해서는 지금 주가 자체가 크게 못 올랐어요. 예, 그리고 실적이 그동안 상당히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성은 되게 좋았는데 이 정설 투자를 좀 더 속도감 있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예. 그게 약간 정체되는 구간에서 실적이 좀 정체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분기, 3분기부터 좀 드라이브를 걸 걸로 보입니다. 실적 나오고 하면. 네, 그러면 한번 직전 고점 돌파를 시도할 걸로 보이니까 예. 한 8만 원 돌파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8만 원 돌파 돌파되면 기다린다. 다시 한번 진단 의뢰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생각이 안 나던 거 솔루스 첨단 소재 구두산 솔루스 이렇게 네, 해가지고 맞아요. 네. 요거는 또 존존스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솔루스 역시나 첨단 소재도 예. 제가 되게 싸게 잡았었거든요. 몇 달 전에. 예. 근데 팔고 나니까 또 날아가더라고요. 역시 그래서 그래서 매도가 더 저도 어려운 주식을 것 같아요. 20년 이상 했지만 네. 제가 매도하다가 병이 많이 나거든요. 아. 팔고 나서 그 종목이 급등하기 때문에 예. 어떤 시기를 자꾸 제가 이용해서 이걸 갖다가 한 달, 두 달 만에 먹는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렇죠.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좋은 기업에 대해서 어떤 시기를 정해서 단타 잘한다고 그게 실력 있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한 6개월 이상 보시고 좋은 기업에 투자하시면 10% 20%가 아니라 100% 200% 수익 낼 수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 중 하나가 또 일지머티리얼즈가 될 수 있다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6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입니다. 6번째 종목 보여주시죠. SK케미칼입니다. 38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지금 25만 3,500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비중 20% 들고 계시는데 보유해야 될지 손절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좀 집중 케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호불호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네, 불호. 그러면은 매도 타이밍까지 딱 나올 타이밍까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지금 그 예전에 이거 아마 한 달 전인가 뭐 두 달 전에 한번 이렇게 진단 의뢰 들어왔던 종목 같아요. 그때 예, 제가 뭐라고 맞아요. 했냐면 좀 반등을 기다려봐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한 두 달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등이 없었어요. 아. 시장은 좋았는데 안타깝게도 SK케미칼은 거래량도 줄고 뭐 거의 앞에 두 달 흐름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흐름이라서 예. 일단 좀 먼저 좀 죄송한 마음이 좀 들고요. 근데 불호를 드리는 이유는 뭐 굳이 이 자리에서 매도하라는 의미로 제가 드린 건 아니고 예. 단지 반등 시에 좀 비중을 줄이셨으면 하는 관점에서 일단 불호를 드렸고요. 근데 SK케미칼이 지금 시총이 한 3조 가까이 되거든요. 시총이 3조 가까이 되는데 실적을 제가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고 괜찮고 그렇게 고평가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급락한 이유로 주가가 못 가는 게 좀 안타까운 그런 지금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보니까 한 6천억 정도 순이익 내는 회사니까 3조?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반등을 줄 수 있는데 수급적인 요인이 좀 큰 것 같고 그다음에 단기로 너무 올린 이게 종목이 보시면은 거의 저점에서 보시면요. 2020년도에 밑에 한 5만 원대에서요. 10배 가까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건 후유증이 상당히 좀 오래 간다. 그러니까 급등 이후에 이제 그저 조정받고 나서 거래량 확 바짝 말라버리면서 기간 조정을 거친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은 거의 없을 것 같고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어느 지점에서 제가 볼 때는 반등을 분명히 시도할 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반등 시에 좀 비중을 줄이는 관점. 그래서 한번 조금 기다려 보세요. 38만 원이니까 한 30만 원 전후까지는 최소 일단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시고 그때 가서 그 매수 강도나 거래량 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냥 무조건 좀 올라왔다 해서 다 팔지 마시고 그 강도에 따라서는 조금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더 만회하고 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의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좀 시간을 가지고 잠시 후에 상황이 변하는 그 환경에 맞춰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7번째 종목 갑니다. 7번째 종목 보여주시죠. 시즌입니다. 88,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현재 77,200원에 오는 장 마감했습니다. 30%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팔아야 될까 아니면 보유를 해야 될까? 코로나가 지금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고민이 지금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일단 지금 손실 구간이어서 하나 더 변수가 생겨서 뭔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호불호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프로. 불호. 네.
어때요? 지금 타이밍상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즌도 제가 잘 아는 기업이에요. 예. 왜냐하면 제가 17,000원대부터 매매했던 기업이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추천하고 나서 한 6개월을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매력적인 기업 같은데 예. 왜 이렇게 평가를 못 받나 이러고 나서 그다음에 조금 수익 내고 팔고 나니까 좀 있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거의 10배, 거의 10배 같죠. 정말 그래서 진짜 뭐 속된 말을 좀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유튜브 나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정말 그랬어. 근데 이 시젠이라는 회사가 그때 당시에도 퍼가 한 100배 이상, 예. 많게는 200배 정도 평가를 받을 정도인데 그만큼 독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이 회사가 이제 해외 병원 쪽으로 진출하면서 그렇게 거점을 계속 넓혀 나가면서 이제 매출이 막 일어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초창기였죠. 예,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기업이 빠르게 매출과 영업이 급증하면서 폭등을 해버렸고요. 탄력을 팍 받았네요. 그래서 지금 시총이 이제 4조 원까지 올라 버렸거든요. 예. 근데 매출과 영업이익 보면 비싸진 않아요. 퍼가 8배 정도밖에 안 돼요. 오, 그래요? 그건 또 의외네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그 진단키트 이런 거 팔면서 진단시켜 팔면서 시약 같은 거 팔면서 예. 매출이 급증해가지고요. 오. 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해가 정점이에요. 그러니까 퍼 8배 수준이 올해가 정점이고 내년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구조로 간다. 예, 아무래도 이게 코로나가 여기서 더 확산돼서 내년까지도 계속 확산된다면 그 매출을 지켜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꺾일 거라고 시장에서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미래 가치를 봤을 네. 때는 지금 퍼도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 수준이다. 지금 이미 정점을 찍고 나서 다시 저 정점을 그러니까 막 불만이 많잖아요. 시장 주주분들께서. 예. 왜냐하면 아니 어떻게 이런 그 바이오 섹터에 있는 기업이 예. 지금 퍼가 8배가 뭐냐? 순이익 대비해서 8배라가 말도 안 된다. 10배 이하라면은 이거는 최소 2배 이상은 올라야 된다. 그래서 막 예전에 고가권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지만 제 예. 개인적인 생각은 반등은 줄 수 있겠지만 뭐 코로나가 또 확산된다, 변이가 확산된다 해서 악화될 때마다 한 번씩 반등을 강하게 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직전 고점 돌파는 쉽지가 않을 거라 보고 쉽지 있고요. 않다. 그러니까 요 차트를 한번 봐드릴게요. 이런 패턴은 그러니까 지금 이런 패턴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차트 제가 잘 안 보는 사람이지만 예. 짝대기는 제일 싫어하지만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 경험상 이런 어떤 재료 때문에 크게 테마주로 급등했던 기업들은 요 앞에 이 고점을 강력한 거량을 실어주고 돌파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상당한 만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새로운 재료가 또 나와야 되고. 네. 근데 저 라인을 돌파 못한다는 것은 재료는 소진됐다고 보는 게 저는 맞지 않나.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펀더멘탈에 집중하지 말자. 예, 그 8배라는 것 때문에 절대 못 팔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팔아야 될까라고 물어보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 팔아야 된다. 지금은 막 오늘 급락했는데 제가 팔려면 용품 들것 같고. 그러니까 직전 고점 수준이 지금 딱 사신 가격이에요. 예. 그러니까 8만 5천에서 9만 원 사이가 상당히 두텁거든요. 예. 매물대가. 그러니까 그 라인 정도. 그러니까 재차 또 반등을 줘서 8만 원에서 8만 5천 사이 정도 들어가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소 일단 절반은 한번 줄여보세요. 반등 그냥 심해도. 30%를 갖다가 나는 무조건 본전 찰 때까지 안 팔아 수익 날 때까지 견디겠어보다는 예. 일단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8만에서 8만 5천 사이로 반등을 주면 예. 절반 줄이고 나머지 절반만 일단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반등 시 매도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8번째 종목 속도 한번 저희가 내보죠. 한 28분, 3분 정도 안에는 끝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10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10개 하나당 1분 정도 해가지고 채워볼게요. 동국제강 나왔습니다. 철강주 관련해서 요즘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많고 다시 언제가나 생각도 많으실 텐데 23,800원에 매수하셨고 21,150원에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30% 들고 계신데 반등 시기 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호불호 한번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호. 네. 자, 포인트 한번 쫙 짚고 넘어가죠. 저점에서 한 4배 올랐고 그리고 가격 조정 받고 있고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예. 업황 자체는 아직도 괜찮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 자체도 하반기까지 계속 좋을 거라 보이기 때문에요. 일단 2분기 실적 발표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때 좀 좋은 실적이 나왔을 때 그 반응 강도로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언제 오를 거냐 물어보면 제가 뭐 딱 신처럼 찍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약상수처럼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시기를 저는 2분기 실적 발표 시기를 보고 있고요. 한 7, 8월 정도 되겠죠. 예. 그러니까 8월 정도에 보통 발표하니까 그때
실적 강도에 따라서 이 반등의 힘을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때 반등 강도가 세다 싶으면 가져가셔도 되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3,800원이니까 예. 일단은 매수한 가격대까지는 반등을 기다려 보세요. 실적 발표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9번째 종목으로 가 보겠습니다. 9번째 종목 비슷한 뭐 산업인데 현대 BNG 스틸 20% 들고 계십니다. 22,200원에 매수하셨고요. 22,650원입니다.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20% 들고 계신데 전망 어떤지 궁금하다. 호불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네, 호. 역시 철강 다 좋게 보시는. 스테인리스 쪽도 나쁘지 않고요, 방 자체가. 그래서 좀 가져가고 지금 자동차가 요새 좀 문제가 있잖아요. 파업하니 뭐하니 뭐 자동차 반도체가 모자라서 지금 못 만드냐 하는데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탄력 못 받고 있는데 조금 제가 볼 때 한 하반기까지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한 번 더 리바운딩 들어올 거다. 근데 전체적인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볼 때 퍼가 한 15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력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그냥 단타하세요. 그러니까 22,200원에 매수하시는 거니까 한 23,000원, 4,000원, 5,000원 이렇게 가면 그냥 단타하고 나와버리시는 전략. 네, 끌고 가기보다는 저는 단타하고 끝내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종목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이 있으신 종목 같은데 대우건설이 나오네요. 자, 대우건설이 나왔습니다. 8,500원 그리고 7,260원에 지금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15% 비중을 들고 계신데 건설 관련주들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호불호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호. 네. 대우건설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건설주, 경기민감주 등등이 건설 조금... 자체에 대해서는 좋게 봐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공급이 그동안 아파트 공급을 거의 못했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볼 때 몇 년간은 아파트 공급을 엄청 3기 신도시를 필두로 해서 아파트 공급은 정말 많을 거고 그래서 수주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을 비교해 봤을 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저평가 종목은 대우건설이 맞아요. 그럼 이게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보고 현대건설이나 이런 GS건설은 약간 브랜드 네임이 있잖아요. 대우건설은 지금 이제 매각 대상이고 그래서 이번에 중원건설에서 지금 인수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시장의 평가는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대우의 이 프로지오 브랜드가 좀 훼손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독립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은 제 판단에서 그거보다는 얼마에 매각되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총이 3조 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큼 매각되는가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도 달라질 거로 보이는데 일단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매각 변수 자체의 불확실성은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뭐 중흥이 인수를 하든 좀 더 좋은 회사가 인수를 하든 간에 제 판단에서는 대우건설 자체만을 보면 건설주 내에서는 이 정도 그러니까 9,000원대 갔을 때는 좀 비싸 보일 수 있겠지만 7,000 초반대라면 버텨보시고요. 어느 더 반등이 들어올 때 그때 판단을 다시 한번 내려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0번째 종목 대우건설까지 건설업종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화가 30통이 정도가 밀려 있는데 다 해드리지 못한다는 거 정말 죄송하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는 이제 선착순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종목 지금 LG화학, LG전자, 카카오, 태용로직스 많이 물려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LG전자 굿. LG전자 굿. 네. 알겠습니다.